미리 사는 2021 종목 해운 운송 업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에 따라서 이 글로벌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죠. 이에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업은 2020년 대비 전망이 밝습니다. 해상 운송업 중 컨테이너 해운업은 공급 부족에 따른 운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호황 국면에 접해서 2022년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육상 운송업은 특히 택배 물량 증가와 단가 인상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항공업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에 따른 여객과 화물 부분의 수급 변동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운 컨테이너 부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초호황 국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예상 외의 수요 증가 현상이 발생이 했고 이에 비해서 공급 확대 여력이 제한이 되면서 타이트한 수급이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2020년 11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시면 2009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나 상승한 건데요. 대신증권은 과거 20년 동안 이 컨테이너 운임 상승 국면 중에서 네 번째 상승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운주 HMM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 1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컨테이너 수급 개선에 따른 운임 상승 추세는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HMM이 공급 확대와 운임 상승의 최대 수혜의 선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어서 육상, 운송, 택배 업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소비 증가로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업종인데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10년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되는데요. 지금 자동화 효율화된 설비 투자로 인해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택배 업종 내 대표적인 종목은 CJ대한통운을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CJ대한통운의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요. KB증권은 목표가 1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택배 수송량 증가 속도와 또 노동 환경 개선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택배 요금 인상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또한 글로벌 부분의 영업이익 증가와 택배 수송량 증가를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항공 운송업에 대해 살펴보죠.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회복 국면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여객 수요가 역사적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요. 다만 2020년 4분기에는 항공 화물이 성수기를 맞아서 운임이 재차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항공사들의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정상적인 영업력을 좀 유지하고 살아남는 항공사들의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강한 대기업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을 들 수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서 다시 보시면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32,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2021년 아시아나항공 증자가 완료될 시 대한항공의 지분은 63.9%가 되는데요.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양사 합산 항공기 규모는 245대로 증가해서 이 국제 여객 아시아 3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외 추가 매각이 시연될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의 현금 유입과 순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리포트를 내놓은 펜오션에 대한 전망도 한번 살펴보죠. 하나금융투자가 지금 목표가 6천 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건화물선 수급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하나투자증권도 2021년 구조적인 수급 개선의 수혜주로 펜오션을 꼽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사는 2021 종목 해운 운송 업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가 참 잘 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가장 유명한 섹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2021년 미리 사는 종목. 우리가 가장 드라마틱했던 올해 섹터를 뽑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운송 섹터입니다. 오늘 운송 섹터에 대해서 대신증권의 양지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원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 조심스럽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이제 뭐 여러 그 섹터들이 바닥을 쳤다가 최근 호황으로 주가 상승까지 운송업종은 정말 다양한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해상 운송이 있고 항공 운송이 있고요. 항공은 또 이 M&A 이슈 때문에 좀 복잡했죠. 예, 택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이 올해 상황은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 한번 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2020년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물자 및 인력의 그 이동이 제한되면서 사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의 운송업은 사실 2분기까지는 사실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분기 이후부터 일단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글로벌 그 물동량이 다시 살아나면서 해운 쪽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분기 말부터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항공업들도 주가가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조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런 쪽에 좀 그 더 투자자들이 중점을 맞추면서 반등세가 이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과 해운이 부진했던 상반기와 3분기까지는 언택트 소비의 수혜주로 택배업인 CJ 대한통운, 한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이제 강세를 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그 흐름을 보였던 건 해운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리포트를 찾으면 SCFI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이제 상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일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리포트 보시면 다 영어로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도 영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데 밑에 그 검은색은 체인지는 성장률이나 아니면 하락률 이런 걸 표시하는 거겠죠? 변화이겠죠? 예,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율을 얘기하는 건데 왼쪽의 그림을 보면 상당하네요. 좀 무슨 뭐 코스닥의 바이오주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현황을? 일단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SCFI는 네. 그 스팟 시장의 컨테이너 운임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아시아에서 미주로 가는 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아웃바운드 기준 운임을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FI가 뭐 100% YY로 그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선사들의 평균 운임이 이만큼 올라간 건 아니고요. 선사들의 그 평균 운임은 백홀 운임, 그러니까 미주나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운임도 좀 포함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또 그 장기 계약 서비스 컨트랙트를 맺는 장기 화주들의 운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CFI에 올라가는 것만큼 선사들의 평균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적으로 단기간에 컨테이너 수급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수가 SCFI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SCFI는 2009년부터 이제 집계가 시작됐는데요.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지난주에도 전주 말 대비해서 약 한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사실 애널리스트 분, 그러니까 연구위원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가 뭐 완벽하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거는 여쭤보고 가야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아웃바운드, 사실 중국에서 미주로 가는 네. 그런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 동월 대비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150% 상승하고 200% 상승하고 거의 250%까지 지금 선이 달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그런데 인바운드 운임, 사실 유럽에서 내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운임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맞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대부분의 이제 물량은 아시아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쪽 뭐 한국 이런 쪽에서 만들어져서 나가는 물품이 많고요. 들어오는 물품들은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들어오는 물품들은 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폐지류 아니면 곡물 이런 것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화물의 경우는 일단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갈 때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90% 이상의 소속률, 그러니까 뭐 10,000개의 컨테이너를 실 수 있는 선박의 경우 한 9,0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나간다면 들어올 때는 절반 정도 채우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백크로님은 그 아웃바운드 운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선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컨테이너 그 자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 약간 황당한 얘기는 한데 뭐 컨테이너는 뚝딱뚝딱 만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그럼 쌓아놨던 컨테이너는 다 뭐 바꿨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컨테이너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일단은 나가는 물건들이 많다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내년 전망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컨테이너 박스 부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선을 다 모아놓으면 2,350만 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0피트 컨테이너 박스를 2,350만 개를 한꺼번에 이제 수송할 수 있는 캐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박스가 부족한 거는 아시아에서 미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예전에는 6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해항에서 출발해서 미 LA를 찍고 거기서 박스를 내린 이후에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는데 약 6주 정도, 그래서 7 곱하기 6 하면 6주면 42일이죠. 그게 걸리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 지출이 줄어들면서 재화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미주의 물동량이 이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러면서 항만 채선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포트에서 이제 내륙까지 운송하는 걸 저희가 인터모달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인터모달 서비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주 안으로 박스를 갖고 들어갔던 유군 서비스들이 다시 포트까지 빈 박스를 갖다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은 한 9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한 50% 정도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박스 부족으로 인해서 2만 T짜리 컨테이너 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2만 T를 다 싣고 못 나가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고요. 이로 인한 수급이 타이트한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박스를 만드는 회사는 중국에 이제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권 회사가 다 중국 업체들인데 CIMC, CXIC, 차이나 코스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그동안 워낙에 이제 업황이 안 좋았고 거기에 1위 업체나 3위 업체 차이나 코스코 같은 경우는 박스를 많이 만들어서 운임이 떨어지게 되면 본업인 컨테이너 수송 쪽의 운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박스 이 부족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주 정도 걸렸는데 지금 9주 정도 걸린다.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거에는 사실은 그 선박의 엔진이 공해 유발과 관계없이 초스피드로 되도록이면 빨리 떠나서 빨리 오고 그 대신에 이제 공해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라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엔진 자체의 동력을 최대로 하지 않고 천천히 옴으로써 공해를 덜 발생시켜서 사실은 뭐 LPG 엔진이라든지 LNG 추진 엔진이라든지 선박 자체도 친환경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이런 물건이 물동량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조금 딜레이 되는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슬로우 스티밍이라고 하는데요. 그 슬로우 스티밍은 2009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공급을 흡수하기 위해서 선사들이 가장 많이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주 서항까지의 서비스가 4주 서비스였다면 지금은 이제 6주 서비스, 또 유럽까지의 서비스가 9주였다면 지금은 12주 서비스 이렇게 이제 천천히 다니게 되는데요. 이미 그러한 슬로우 스티밍 체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정착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컨테이너 선 부족은 그거와는 조금 상관이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NG 그 레디 혹은 LNG 듀얼 퓨얼 쪽으로 지금 발주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올해도 이제 IMO 2020 사태로 인해서 SOX 규제가 시작됐지만 2025년, 2030년으로 갈수록 컨테이너선 혹은 벌크선 모든 이제 선박들에 대한 그 이산화탄소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사나 선주사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LNG 레디나 LNG를 뗄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연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어떤 발주가 늘어나게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국내 조선사들이 수혜를 볼 걸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진사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컨테이너선하고요, 벌크선 합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해운의 탑픽으로 꼽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어느 분들은 뭐 펜오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H&M 좋아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H&M 좋아하시나요? 예, H&M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그 컨테이너 선사는 운임이 상승하면 바로 이제 수익이 드러나고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H&M 실적만 보더라도 2분기에 뭐 1,500억 정도의 이익에서 3분기에 2,700억, 그리고 4분기에 한 4,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운임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바로바로 개선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건화물 해운선사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쪽이 개선되는 폭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황 개선에 이제 가장 큰 수혜는 H&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많이 올랐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약간 복잡한데요. 네네. 이제 영구 절환사채가 네네. 얼마나 이제 전환될 수 있는지 네네. 좀 감안해야 되는데 네. 영구 절환사채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네네. 내년도 영업이 한 1조 4천억 정도 네. 보고 있고 네. 내년도 순이익도 한 1조 4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시가총액이 4조 원대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운 업종을 좀 봤어요. 그럼 항공 업종을 좀 봐야 될 텐데 여전히 실적 안 좋죠. 예,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언제 좋아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보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뭐 델타 항공이나 지금 뭐 아니면 유럽의 루프트한사나 뭐 굉장히 뭐랄까요,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질문이 좀 뭐라고 뭐 제가 질문 드리기도 좀 애매한데요. 그 항공업의 어려움 지속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로나 사태가 언제 해결되느냐가 사실 제일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항공사들이 내년도 이제 공급 계획서를 낸 걸 보면 2019년 대비해서 약 70%의 공급을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백신 개발이나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객이 살아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좀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대한항공 제가 여쭤보고 가야겠어요. 자, 너무 궁금합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생활로부터 나오는 뭐 소비 아니면 아시아나를 인수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실 시너지 효과 내지는 비용 절감 좀 애매합니다. 원래 그 큰 두 항공사가 합친 뭐 글로벌 신뢰가 있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있다면 그 합쳐서 좋아졌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는 이제 노스웨스턴 네. 에어라인이 망하면서 네. 델타가 인수했던 네.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좋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흡수하게 되면 네. 결국에 가서는 노선 조정이라든가 중복 노선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줄 조절 이런 걸 통해서 수익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증자 물량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12월 28일부터 기준일로 해서 이제 감자에 들어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택배 쪽 커버하시죠? 네. 택배 쪽 보면 뭐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마존까지 뛰어들어서 뭐 11번가하고 손을 잡고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택배 회사들한테는 호재 아니겠습니까? 네, 택배 회사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아마존은 뭐 미국에서는 물류 공룡, 유통 공룡 뭐 두 가지로 다 얘기되지만 한국에 진출했을 때는 일단 물류 쪽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류 회사를 쓸 것이냐가 일단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한국의 유통업체들의 대응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결국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 이런 쪽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가 네네. 이제 중요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CJ 대한통운하고 지분 수합을 통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CJ 대한통운과 네이버가 풀필먼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이 본격화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CJ 대한통운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더 모셔야겠습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